네. 혹시 작가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글을 쓰시다가 댓글 중에서 와 이건 아직까지도 나한테 좀 네. 기억에 남는 댓글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저를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 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그쵸 맞아요. 저도 이제 교육 영상 촬영을 여기서 계속 하는데 그럴 때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선생님 덕분에 이거 덕분에. 맞아 덕분에. 맞아 너무 이제 천차만별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손가락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보이게 손가락 이렇게. 3억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터 정재원 A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유튜브 교육 영상 촬영하는 거 대신에 특별한 분 한번 모셔봤어요. 바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 저자 주민이 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이 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거 주민이라고 합니다. 제 본명은 김민주라고 하고요. 민주라는 이름을 거꾸로 해서 주민이라고 부르던 그런 별명이 저의 블로그 닉네임이 되었고요. 현재는 블로그 닉네임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지금 블로거이자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제가 이제 저자님을 처음에 접했을 때 상당히 놀랬던 게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주민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쁜 사진과 함께 저자님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뭔가 연예인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지금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또 되게 미인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블로그 포스팅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 내용 말고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던데 일단은 지금 블로그 포스팅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 중에서 주민이 저자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제가 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네. 얼마 전에 인플루언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선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있는데 저는 그 주제 중에서도 네. 푸드 인플루언서인데 네. 그 푸드 인플루언서 중에서 맛집을 주로 올리는 그런 블로거여가지고 저는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맛집에 좀 자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제가 먹을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좀 약간 푸드파이터 느낌으로 좀 먹고 있는데 네. 혹시 최근에 드신 것 중에 음식점 이름을 안 말하셔도 되고 이 음식은 진짜 와 너무 맛있었다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먹은 거 아니면은 뭐 먹은 것 광고로 체험단 이런 것들 아니 직접 먹은 것 중에 한번 소개시켜 직접 제 돈으로 산 거요? 내돈내산. 내돈내산 중에서는 네. 아무래도 전 오마카세를 오마카세. 좀 좋아해서 좀 유행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유행하는 그래서 거.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게 네. 뭐 스시 오마카세, 뭐 네. 한우 오마카세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진짜 그런 맛있겠다. 것들 위주로 좀 돌아다닌 편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맛집이라고 하면 블로그 포스팅, 뭐 인스타 해시태그도 보지만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 아저씨들이 많은 곳을 갑니다. 그 아저씨들이 술 한잔 하고 계신 데 가보면 네. 보통 찐맛집 많더라고요. 특히 회사 근처에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물색하다가 저기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오. 팀원들이랑 같이 가서 좀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아저씨 소리도 좀 듣고 있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주민님 저자님한테 꼭 물어보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이 되게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던데 최근에 제가 네. 그 중에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는 건 이제 보컬 트레이닝 쪽이었어요. 네. 가장 잘 부르는 곡
좀 있을까요? 아, 네. 이 지금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을 포스팅으로 올렸었거든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저의 애창곡이 있다면 빅마마의 체념을 좋아해요. 아, 체념. 네, 좀 의외이잖아요. 근데 되게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너 잊어야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노래. 네, 약간 발라드. 아,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좋습니다. 이런 말을 좀 초면에 들어도 모르겠지만 초면에 네. 이런 말을 들어도 모르지만 사실 동영상을 보면서 오, 아, 이런 것도 올리시구나. 약간 저 같으면 약간 아, 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면 저는 음칠해서 창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쵸. 저도 약간 그거 보면서 아, 나도 보컬 트레이닝 한번 받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되게 블로그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좋죠. 이거는 나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또 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도 보컬 트레이닝 잘 될까요? 저는 음칠해서 잘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다행이다. 조만간 한번 알아보고 이제 저자님 가셨던 곳 방문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옛날부터 좀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블로그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그리고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네네. 시작했던 거라기보다는 네. 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 예전에 뭐 입시를 준비할 때도 되게 논술고사를 정말 싫어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레포트를 쓰는 걸 너무 어려워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나는 글쓰기랑은 되게 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책이랑 아니면은 뭐 신문 이런 것도 되게 멀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글쓰기에 자신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네. 놀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글을 쓰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작가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MBTI가 자꾸 바뀌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바뀌기도 되게 해요. 바뀌는데 네. 제가 원래는 뭐 INTP인가 그런 게 나왔다가 네네네. 또 최근에는 뭐 ISTP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약간 내향적인 분이시구나. 네, 좀 전 내향적인 편이고 네네. 네, 점점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현실적으로 같아요. 좀 계획적이도 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P여서 아, 네, 좀 그러시구나. 그 블로거들이 네네. 계획적으로 다니기보다는 네. 내가 가고 싶을 때 막 갈 수 아. 있어야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잘 써지지 않나 이런 거죠. 컨텐츠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또 내용 전에 들었던 걸로는 글을 네. 너무 잘 써주셔서 각 뭐 음식점이든 어디든 서비스를 주겠다고 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저 같으면 실제로 방문해서 전에 작성 잘 해줬는데 서비스 좀 주세요 이럴 것 같거든요. 직접? 실제로 직접 갈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네. 블로그를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하고 나서 네네. 그때 그 당시에 글을 몇 개를 올렸었는데 네. 그때는 되게 포스팅이 노출이 정말 잘 돼서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게 잘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리는 글마다 대부분이 노출이 되고 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거의 올릴 때마다 제가 만약 음식점을 올리게 되면 거기 점장님이라던가 거기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다음번에 오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뭐 드릴게요. 너무 그게 좋다. 거의 매번 달렸었어요. 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그때의 좋은 기억이 네네. 있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제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은 네. 아마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솜씨가 있으시니까 필력이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또 잘 노출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좀 약간 그때 희귀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네. 블로그를 그 당시 제가 초반에 2015년 정도에 좀 시작을 했고 제대로.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되게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주변 친구들한테 별명이 파워블로거였어요. 야. 그때는 뭐야 무슨 파워블로거래 놀리는 거야 뭐야 이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 당시에는 좀
유니크했었죠. 네.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좋았을 것 같긴 해요. 혹시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약간 뭐 글을 쓰시다가 댓글 중에서 와 이건 아직까지도 나한테 좀 네. 기억에 남는 댓글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댓글이요. 네. 기억에 남는 댓글이라는 거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좀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 게 네. 제 책을 보시고 네. 직접 오셔서 네. 아, 저 책을 보고 너무 정말 잘 배우고 있어요. 진짜 뿌듯하죠. 맞아요. 이웃 신청을 하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고 아, 정말 뿌듯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저를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 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제 교육영상 촬영을 여기서 계속 하는데 그럴 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맞아. 덕분에. 맞아요. 덕분에 이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럴 때 조금 솔직히 좀 뿌듯해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볼 건데 약간 첫 번째 내용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블로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면 가장 좋을까? 약간 MBTI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추천을 드린다. 혹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추천을 드린다. 아니면 맛집을 혹은 카페를 잘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약간 이런 어떤 주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추천해 줄 만한 약간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맛집 블로그나 뭐 네. 여행 블로그를 떠올려 보시면은 네. 되게 여기저기 서슴없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이면 좀 외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외향적이라고 해서 네. 블로그를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외향이랑 내향을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네. 좀 차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게 블로그에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구나.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것도 좀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오.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네. 작업을 진득하게 할 수 있어서. 약간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랑 비슷하네요. 네, 그쵸.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 성적이 높아진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도 못했고 블로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일단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공부할 때 되면 그 청소가 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항상 지저분해 보이고 맞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좀 뭔가를 블로그를 써봐야 될까 봐요. 블로그 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무리 뭐 외향적이셔서 네. 엉덩이가 가벼운 분들이시더라도 네. 좀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건데 네네.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는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블로그 상의 노출을 어떻게 해야만 남들보다 경쟁력 있고 잘 노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셔도 될까요? 네.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작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블로그마다 아니면 또 키워드마다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제 책엔 좀 전문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는 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검색 상단 노출이라고도 해요. 일단 특정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 포스팅이 좀 상위에 노출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일단 상위 노출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포스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키워드에 대한 감각을 익혀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라 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키워드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되고, 세 번째로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상 이게 저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고 싶지만 요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요 꿀팁을 알려주셨지만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이실 건가요? 그렇죠. 블로그 포스팅은 아무래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러시군. 아, 그렇군요. 일단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서포터즈를 했었어가지고 또 블로그 블로그 포스팅, 서포터즈. 네, 그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는 사실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상품을 받아서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써보세요. 이런 것만 그쵸,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는 이 어. 포스팅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구성을 이렇게 썼었어요. 일상에 썼을 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쓸 때 이때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가지만 올렸었는데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아,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했어야 그쵸. 좀 그쪽 그 포스팅 할 때도 좋지 않았을까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블로그 포스팅도 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는 것보다 네.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한 개를 하시고 나서 네. 그 블로그에선 되게 친절하게 유입 분석 자료를 쭉 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네. 내 블로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랑 네네. 또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쭉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아, 내 블로그에는 이런 키워드로 들어왔구나. 아니면은 아,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구나를 파악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좀 전략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블로그 성장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조금 심오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략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블로그의 키워드를 사이사이에 조금씩 다른 게 넣어서 좀 더 유입수를 늘린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비밀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긴 네네. 하겠죠. 네네. 네, 키워드를 하는 방법, 키워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도 네네.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은 내용을 조금 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뒤에서 차차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질문 드릴 게 저희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블로그에도 품질 지수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포스팅에 두 개의 주제, 그러니까 한 개의 주제가 아니죠. 두 개의 주제를 넣게 되면 이 품질 지수가 낮아지나요? 그래서 이 품질 지수를 지키려면 주제는 꼭 하나여야 되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네네. 답변 좀 주시겠을까요? 일단 제가 앞에서 상위 노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드릴 때 첫 네. 번째는 명확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주제가 중구난방하게 이것저것 섞이다 보면은 네. 그 포스팅을 상위 노출을 시킬 때는 그 블로그에 AI가 직접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아, 이런 게 있으면 상위 노출을 시킬 거라는 그런 뭔가 계산된 논리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주제가 여러 개가 섞이다 보면 그 AI 자체도 네. 아, 이 포스팅이 도대체 뭐에 대해 말하는 거야? 라고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최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섞기보다는 네. 가장 명확하게 한두 개 정도의 주제만을 적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약간 주제가 조금씩 섞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다른 데서 듣기로는 약간 네. 맛집 같은 거 소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을 했을 때 약간 주제가 좀 섞여야 된다고 말씀을 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요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메인 키워드라는 게 있고 서브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그 포스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고 싶은 주제이고 네네.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와 좀 관련되어 있고 메인 키워드를 좀 뒷받침해주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브 키워드를 써줬을 때에 그 메인 키워드가 잘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가 있고 아니면은 경쟁도가 너무 높다 보면 그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한 개만 써줘야지 그게 상위 노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까 좀 맛집 제가 물어봤을 때 오마카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메인 키워드를 강남 오마카세하고 강남 맛집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상위 네. 노출하면 좋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강남 맛집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네. 되게 경쟁률이 엄청 세죠. 엄청 높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남 맛집이나 네. 홍대 맛집 이런 것들은 네. 키워드를 솔직히 말해서 한 개만 집중되고. 해야 네. 최대한 올릴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네. 또 되게 파워 블로거들만이 올릴 수 있는 분야이긴 해요. 그렇군요. 또 네.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제가 막 강남 맛집에 열심히 써도 안 되겠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저도 안 되거든요, 사실. 제 블로그도 제 네. 인플루언서지만 저도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강남 맛집을 못 올리기 때문에 내 블로그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다른 쪽을 노리시는 게 더 네. 빠르고 네. 효과적일 수 있다. 너무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번째 질문인데, 포스팅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한 포스팅 안에 사진은 몇 개 넣어야 적절하고 네. 또 키워드는 몇 개 넣어야 적절한지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우리 포스팅을 하실 때 사진을 좀 다다익선으로 많이 넣어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나는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넣을 거고, 많이 넣으면 포스팅이 상단에 노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이렇게 AI가 네. 사진들을 쭉 분석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킬 텐데, 네. 근데 만약에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면 분명히 그 사진들은 조금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도대체 이 사진들은 다 무슨 주제를 말하는 거야 하고 AI가 또 네. 복잡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진은 웬만해서 좀 적당한 수를 넣는 게 좋고,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네.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좋지도 않아요. 저도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블로그 포스팅 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 서브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린 게 내가 정성스럽게 찍었으니까 많이 올리면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맞아. 진짜 많이 가졌는데, 그 소포토즈가 끝나고 제가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좀 큰 곳을 좀 맡아서 해봤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상위 노출을 하려면 그 상위 노출된 블로그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키워드가 얼마나 몇 개 정도 썼는지 평균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몇 개 썼는지 평균값을 구해서 알맞게 키워드도 잘 넣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넣는 게 가장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어떤 특정 블로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보시고 사진도 평균값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리고 네네. 사진이랑 또 키워드도 사진이랑 좀 비슷한 게, 네. 키워드도 우리가 많이 넣어야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키워드를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이렇게 다 꾹꾹 꾸역꾸역 채워 넣으셔서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포스팅의 정확도가 올라가서 상위 노출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AI가, 이건 더 심각한 게, 이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 이거는 조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좀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네. 간주를 해서 네. 좀 스팸 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안 좋을 수 있다. 키워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적당하게 분석을 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꿀팁이네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네. 이 시간이 사실 여러분한테도 좋겠지만 솔직히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워블로거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블로그 포스팅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겠지만 너무 이제 천차만별겠지만 개인적으로 손가락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보이게. 손가락 이렇게. 3억이요? 그런 식으로. 어떤가요, 포스팅 수입이? 이 블로그 수입이라는 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네네네. 해요.
좀 그도 그럴 것이 이 블로그 수익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체험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체험단이라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게 직접 돈을 내지 않고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체험단 수익으로 해서 거의 1년에 1,000만 원 이상 정도 체험 가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직접 돈으로 꽂히는 건 아니지만 좀 생활비가 많이 세이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재테크적으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마침 저녁에 네. 포스팅을 해달라 해서 갔는데 너무 맛있어. 저녁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솔깃한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저는 뭐 네. 미용실 뭐 네. 파마하고 머리 그렇죠. 또. 뭐 파마하거나 아니면은 염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 미용실에서 체험단을 할 수 있었고 네네. 웬만한 기념회 같은 경우에도 네.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서 네. 음식 먹을 수 있었고 그런 것만으로 되게 저는 행복했어요. 네. 와. 여러분 들으셨죠? 블로그 포스팅이 답입니다. 그러면 그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원래 그러니까 부업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원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블로그에 전념했을 때였을까요? 그거는 언제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네.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네네.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약간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으시는 건가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블로그로 스트레스 풀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죠. 아, 너무 그렇구나. 재밌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릴게. 지금 인플루언서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글을 써달라 이런 글이 네네.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저자님만의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좀 뭐 글 좀 써주세요 이런 게 이런 문의를 받는 약간 어떤 방법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블로그 수익화라는 게 되게 네.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블로그로 돈 많이 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만의 비법이 있단 말이죠. 그죠? 다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단이나 기자단 하시는 것들도 체험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원고료라고 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체험단이나 기자단의 원고료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영업적인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업체를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영업 능력이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협업 문의를 받으실 수 있게끔 뭐 그런 자기의 채널들을 블로그에 노출시킨다던가 아니면 또 뭐 네. 프리랜서 사이트들 같은 데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 사이트들을 알고 계시거나 그런 풀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면 좀 쉽게 돈을 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있지 말고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쵸. 노출시킬 수 있는 곳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라. 그래야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벌리지 아,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진짜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SNS 능력을 많이 하다 보면 해시태그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블로그에도 보니까 해시태그가 좀 있는데, 블로그에 알만한 해시태그 개수는 몇 개 정도인지, 또 해시태그를 많이 달면 좋은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아마 네. 구독자분들도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블로그 포스팅 검색해서 나왔던 글들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인기 검색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셨을 때 네. 가장 위에 보이게 되는 포스팅을 한번 보시면
일단 해시태그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딱 핵심 키워드만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상단에 나오는 블로그들이 웬만해서 해시태그들을 별로 쓰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해시태그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해시태그를 적게 쓰는 것이 노출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네. 해시태그를 남용하게 되면 블로그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무분별하게 많이 쓰기보다는 그 알맞은 키워드로 해서 조금씩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네, 맞아요. 저자님의 의견일까요? 너무 많이 적는 것보다는 네. 저는 좀 적절하게 네. 내가 포스팅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네. 정말 조금씩 넣고 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최대한 10개에서 15개 정도까지만 넣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해요. 그렇군요. 그게 꿀팁이구나. 네. SNS랑 진짜 다르네요. SNS는 막 인스타그램 말씀하는 맞아요. 거죠?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위 키워드 몇 개, 중간 키워드 몇 개, 저 키워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만 노출이 잘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블로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또. 오, 그렇구나.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해볼 텐데.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좀 개인마다 자기만의 순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팅마다 자기만의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올리시는 게 블로그를 지속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원동력이 돼서 그 한번 가야지 약간 이 생각으로 삐 처리해 주실 거죠? 저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나 인플루언서 안다. 주민이라고 아직- 아냐? 검색해봐라 바로 나온다.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해볼 텐데, 저 이제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로그 포스팅할 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 포스팅할 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메인 키워드로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어서 네, 제 책을 되게 꼼꼼히 읽어주셨다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제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단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제로 포스팅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포스팅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가 메인으로 잡힐 수도 있고 또 서브 키워드가 갑자기 메인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서브 키워드가 메인으로 잡히기가 더 쉬워요. 아무래도 그래요? 경쟁도가 낮으니까. 아, 근데 내가 네, 메인으로 잡은 거는 메인 키워드일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 키워드가 잡히지 않고 서브 키워드만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서브 키워드에 치중해서 글을 쓰시면 좀 안 된다. 너무 서브 키워드에 치중해서 글을 쓰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메인 키워드를 쭉 가되 거기에 서브 키워드를 조금씩 넣어서 그쵸.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그쵸, 말씀을 하시는 서브 거죠. 키워드를 사실 너무 많이 넣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서브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포스팅할 때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할 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남들 각자 블로그 포스팅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약간 포스팅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좀 개인마다 자기만의 순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팅마다 자기만의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올리시는 게 블로그를 지속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체계적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네. A라는 포스팅을 했을 때 그 그쵸. 체계적인 방법과
B라는 글을 올렸을 때 포스팅 방법을 똑같이 체계적으로 하라 말씀이신 건가요? 거의 비슷하게 하라는 거죠. 아, 네. 균일되게 가란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런 순서가 있어야 내가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네.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야 아, 그때마다 좀 틀어지지 않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영상이나 사진을 생각하면 약간 구도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크게 구도를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맛집을 갔다 그러면 음,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여기는 이런 글 쓰고 이런 키워드 쓰면 되겠다.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아, 그렇구나. 혹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는 네. 사진을 좀 중심으로 하는 포스팅들을 작성하는 편이어서 일단 사진 촬영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전 사진을 찍을 때부터 좀 네. 포스팅용에 딱 맞게끔 찍어요. 포스팅 네네. 이런 사진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걸 살짝 계산을 먼저 해서 조금 찍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팅 사진들을 PC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PC로 옮기면서 네. 그 PC 파일에 폴더링을 하는 거죠. 폴더 하나에 넣어서 그 폴더의 제목을 딱 넣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했는지 폴더 제목을 정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를 찾는 거죠. 제가 무언가 한 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고 네. 그 키워드는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겠죠. 그럼 그쵸, 그쵸. 포스팅 비법서에 잘 네네네.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포스팅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지어요. 아, 그런 네. 식으로. 그리고 제목을 짓고 나서는 이제 내 블로그 포스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구성을 하고 네. 그 구성에 맞춰서 일단 사진들을 먼저 넣어요. 사진을 먼저 넣고요. 네. 그리고 그 사진과 관련해서 네. 내용을 쭈루룩 적어요. 아. 네. 그리고 내용을 적고 나면 네. 또 제가 알고 있는 최적화 방법을 이용해서 살짝씩 최적화를 시키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머지 작업들 뭐 해시태그 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행을 누르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올리고 나서 저는 한두 시간 후에 네. 모니터링을 해요. 아, 모니터링 하시구나. 네. 이게 네. 상위 노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안 됐는지 일단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블로그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보통 그러면 한 포스팅을 올리고 시간별로 좀 확인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네. 그 가장 거의 정확한 거는 네. 저는 한두 시간 정도 뒤에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노출이라는 게 네. 단계가 많이 있어요. 1차 노출, 2차 노출, 3차 노출, 4차 네네. 노출 이런 게 있는데 네. 일단 저는 한 1시간, 2시간 정도 뒤에 나타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PC랑 모바일이랑 블로그 상위 노출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가 조금 더 노출이 좀 잘 되던가요? 상위 노출이. 근데 지금 예전에는 좀 많이 달랐는데 요즘엔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요? PC랑 모바일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전 또 이제 모바일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찾기가 편하니까 모바일 쪽에 좀 더 상위 노출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또 비슷비슷하게 됐나 봐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노출은 똑같이 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은 모바일을 더 많이 보는 거죠. 노출은 그런 똑같이 거구나. 되는데 사람들이 검색은 모바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네네. 모바일을 더 많이 보세요. 그러는 경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도 드릴 건데, 저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도. 이 품질 지수가 낮은 블로그들은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품질 지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블로그 방문자의 수에서 티가 나셨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방문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경우면 맞아요. 블로그의 품질이 나빠진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걸로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품질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걸?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방문자 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일단 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먼저 휴면 처리가 된 건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지 돼요. 왜 우리가 네. 아이디를 오래 안 쓰면 계정이 휴면 처리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도 좀 오래 안 하시면 휴면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보시고 나셔서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네. 포스팅이 만약에 풀 제목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온다. 네. 그러면은 다시 휴면이 풀린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3일 뒤에도 블로그 글이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블로그를 좀 회생시키기가 네.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솔직히 블로그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네. 블로그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네. 아니면 초기화 시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어디서 들었는데 그 품질 지수라는 게 일단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초기화를 시켜서 0점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되게 좋다고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이 자꾸 안 된다고 하시면 초기화 하셔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맞아요. 네. 저도 초기화해야 될 것 같은데. 휴면은 안 되는데,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막 0, 1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은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해가지고 거의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블로그도 1일 1포스팅을 해야 되는지 혹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3-4번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블로그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네. 1일 1포스팅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1일 1포스팅이라는 게 블로그에서 먼저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1일 1포스팅을 하게 되면 네. 블로그의 성장 속도를 되게 빨리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1일 1포스팅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인스타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그 사진 그쵸. 올리고 밑에 글을 짧게 쓰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맞아요. 어려운 편이 아닌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글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되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네. 좀 내가 귀찮은 것들을 몇 번 하면 네.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악 물고 버티셔서 1일 1포스팅을 해보시면 해보시다가 좀 경지에 오르시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1일 1포스팅이라고 해서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긴 하거든요. 블로그에서는. 네. 인스타도 똑같을 건데 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좀 퀄리티가 좋은 글들을 많이 쓰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네. 하나의 포스팅이 10개의 포스팅보다 훨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퀄리티를 신경을 쓰셔서 1일 1포스팅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1일 1포스팅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맛집 혹은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뭐 여행을 예를 들면 한 2박 3일 가셔서 사실 2박 3일이지만 한 3박 4일 일정으로 약간 조금 속여서 블로그 업로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뭐 부산 여행 갔다 그러면 어느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 여행지 해가지고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하면 1일 1포스팅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쵸. 1일 네. 다 포스팅도 가능하긴 하죠. 아. 하루에 그쵸. 방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되게 여러 개를 뽑아낼 수 있어서 여행 다녀오시면 정말 여러 가지 포스팅을 쓸 수 있고 그런 팁 같은 게 제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되게 좋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 진짜 꿀팁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질문 몇 가지 더 드리고 나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 진행했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 포스팅 할 때는 약간 벤치마킹을 좀 했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네? 저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하네 해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쓴 글도 많았었는데 혹시 일반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도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아니면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왠지 상위 노출된 포스팅들이 되게 독창적이고 기발한 것들을 인정받아서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꼭 그렇죠. 이건 진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번에도 앞에 언급했던 말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보면 네.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네, 아니면 또 뭐 저명한 학자분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네티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블로거분들이 쓰신 글들이나 포스팅들이 블로그의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AI들은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뭐 상위 노출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꼭 벤치마킹을 할 필요 없이 자기 주관대로 가되 대신에 테스트해 볼 것은 어떤 특정 키워드를 했을 때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라 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자기 독창적으로 가되 약간 그런 상위 노출되는 그런 팁이나 아니 비슷한 추세, 그런 키워드에 관련된 유행 이런 것들은 차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질문 드려볼 건데 아까 내용이랑 솔직히 조금 더 겹쳐요.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두에게나 이런 시간이 있을 거야. 아마 저자님도 있을 텐데 블로그 포스팅 하다 보면 좀 지루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하다 보면 좀 지루하거나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혹시 이 블로그 포스팅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 네. 블로그 보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네, 일단 그러시구나. 네네. 아까 제가 보컬 트레이닝 하고 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추억할 수 있고 또 네네. 뭐 했는지 다시 상기시킬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재밌는데 특히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저자님께서 약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좋아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뿌듯해 약간 이런 계획대로 되면 느낌인가요?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닌가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이게 뭐지 하고 재밌는 거죠. 갑자기 뚱딴지가 막 와가지고 또 기쁨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또 굉장한 기쁨이죠.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블로그의 매력이 좀 네. 불특정 다수의 분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전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좀 지인 기반의 다른 SNS랑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검색을 해서 직접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전 항상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서로 이웃 추가해서 꾸준히 들어오셔서 보는 분들도 되게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보면 감동을 먹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죠. 나의 팬이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돼서 팬. 너무 오버했나요? 친구죠, 친구. 그 인친. 그쵸.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냥 별로 안 친하지만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계속 제 사진을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관종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 끼가 맞아요. 점점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이 이제 지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생각이 든 게 저는 여행을 가면 블로그 포스팅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약간 이제 구도가 솔직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찍어야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찍고 여긴 이런 키워드 넣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하면서 또 즐거우면서 이제 포스팅할 주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최근에 블로그 보니까 부산 가셨다고 네. 이제 4번이나 올리셨던데 네. 부산 여행 후기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부산 여행을 가면서 내가 아무래도 블로그 책을 쓰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여행으로 한번 기록을 해서 뽕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죠.
근데 그 블로그로 뽕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내가 이거를 한번 상위 노출을 제대로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촬영도 했고 네.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네. 제가 다녀와서 부산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 2개가 네. 네이버 메인에 실렸어요. 여러분 영상 보고 계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실리게 네. 되면서 네. 방문자 수가 폭발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 역시 블로그는 재밌어 라고 다시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큰 원동력이죠. 너무 네. 좋겠다. 그 보니까 블로그 포스팅 보니까 그 호텔도 되게 좋은데 많이 가셨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협찬 받으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 내돈내산. 내돈내산, 남돈 남산. 아, 그렇군요. 네. 아, 아쉽습니다. 또 만약에 가셨다고 하셨으면 아마 저희 원동력이 돼서 그 한번 가야지 약간 이 생각으로 삐 처리해 주실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질문이 2가지가 남았는데 요것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저자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자님의 어떤 최종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최종 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긴 한데요. 네.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책 한 권을 더 쓰고 있어서 이 책을 쓰고 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늘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좀 키울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맞아요. 인플루언서지만 이게 사실 네이버에서 블로그 좀 한다고 준 좀 배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좀 인플루언서라고 제가 스스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단계적으로 목표들을 밟아 나가게 되면서 네. 역시 제 스스로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남들에 의해서 좀 네. 이분은 인플루언서다라고 소개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네. 좀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좀 구체적이진 않은데 네. 일단 저는 좀 남들의 문제점이나 뭐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블로거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창업이나 교육 쪽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저는 너무 좋은 게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또 인맥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나 인플루언서 안다. 주민이라고 아직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어서. 검색해봐라 바로 나온다. 약간 제가 좀 어깨가 이제 네. 들썩들썩 하게 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선한 영향력을 펼치셔서 네. 제가 또 주변에 많이 자랑하고 다닐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요거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저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블로그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주간일기 챌린지라고 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블로그를 한다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블로그는 망했다. 블로그는 이제 다시 블로그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았는데 맞아요. 진짜 근데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10년 이상 운영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블로그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블로그에 수익하는 또 그 수익화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하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블로그를 선택하신 것을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계속 가지고 가신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중간에 그 네이버에서 주간일기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간일기라는 거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혹시 주간일기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블로그에서 네. 그 블로거들을 조금 부흥시키기 위해서, 좀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주간 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간별로 일기를 쓰게 되면 만약에 그 목표 수를 채우게 되면 네. 추첨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를 얼마 정도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네. 블로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되게 그렇구나. 네네네. 네이버가 잘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저도 좀 써보고 싶은데요. 진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는 진짜로 좋은 이벤트고, 그리고 또 아직 시작할랑 말랑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는데, 이제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지만, 이 저랑 대화한 거 말고 저자님께서 직접 소개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의 책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네. 이 책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발간된 책이라서 일단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꽤 신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방법과 블로그를 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블로그 책들이 되게 주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계셨다면 저는 좀 딱딱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쉬웠다, 아니면 또 쉽게 잘 읽혔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책은 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좀 잘 팔릴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뭐 잘 팔리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좀 많은 블로거 분들이나 뭐 초보 블로거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따라하면서 블로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담은 책이에요. 물론 저보다 블로그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네. 블로그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그 힘든 작업을 좀 버티고 했더니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작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작가가 돼서 내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강의도 되게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또 책 한 권을 더 쓰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저에겐 고마운 책이고, 또 이런 노하우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부터 선한 영향력이 확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읽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블로그 관련돼서 책을 읽어보긴 했었는데, 저도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주민이 저자님께서는 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제가 사실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책을 못 보여드리지만 이 책을 읽어보는 걸 저는 꼭꼭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주민이 저자님과 인터뷰를 마쳐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주민이 저자님께 조금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AMPM 글로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좀 유익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맞아. 여기에 바로 있으니까 많이들 여기 방문해 구독 주시고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